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미국장과 달러화가 상당히 강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이달 13일에 저점을 찍고 벌써 15%가량 상승했습니다. 약세장과 강세장의 기준은 20% 이상의 등락인데요. 저점에서 20% 이상 올라서면 강세장에 진입했다는 증거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미국장의 이 바닥 확인 움직임, 우리 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애플이 경기 침체를 뚫고 3분기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뒀습니다. 순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인데요. 팀 쿡 CEO가 강달러가 아니었으면 두 자릿수 성장이었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역시 애플은 뭔가 다릅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기업들 이 투자 금액들을 쭉 보시면 테슬라 기업의 이 투자 금액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정말 테슬라를 이길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인데요. 다시 애플로 돌아와서 애플은 이번에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부터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해서 실적 전망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건데요. 전망은 없지만 이렇게 실적은 경기 침체를 뚫어줍니다. 미국장 바닥을 탈피 중이라면 우리 장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를 뚫어내는 실적과 투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건이 좀 다르고 상황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 주식시장이 박스권 상단을 잘 지탱해주고 있고요. 반도체가 굳건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달러 인덱스 60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 11월 FOMC 이후의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도 보다 현실적으로 또 적절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세 분의 강한 코멘트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FOMC 경계 구간, 최태규 전문가 더 센 놈이 온다. 윤겸 전문가 눈치와 단기 대응의 시장. 이 가운데서 오늘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부터 가장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FOMC 일정 그 주간에 들어섰습니다. 자, 어떤 관전 포인트를 주실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예, 제가 이번에 그 CPI 발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두 달 만에 매수 사인 드린다고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10%가 넘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올라온 배경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 12월 달에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 0.75 못할 거다 12월 달 그런 데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커져가고는 있지만 이제는 FOMC가 실제로 눈앞으로 왔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심리가 있을 겁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올라간 부분에서 나왔던 지표들을 보면은 PC가 이제 전월비 6.2%, 근원 PC는 5.1% 상승을 했는데 예상치가 5.2였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사실상 PC가 뭐 이런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그 건축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택 판매 지수가 마이너스 10%가 넘게 빠졌어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택시장이 상당히 좀 빠르게 냉각 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모기지론이 지지난주에 7.2%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주택 부분은 뭐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 건설 부분도 상당히 이제는 좀 꺾일 걸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 부분도 꺾이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소비가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시장에는 호재거리로 지금 인식이 좀 되고 있죠. 이제 경기가 뭐 둔화될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이제 정점은 찍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호재가 되는 것 같고요. 금리 선물 시장에서 12월 달에 0.75% 인상 확률, 그 자연 스텝 확률을 40.6%로 보고 있고 0.5%는 51.4%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하게 시장의 기대는 0.5% 쪽으로 무게가 이제는 기울어진 것 같고요. 파월이 이제 아마도 성명서에는 12월 달에 얼마나 인상할 건가 이런 데 대한 것들이 아마 들어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 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어떤 기자들이 질문을 할 테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면은 저는 요번에 이제 잠깐 차트 보시면은 S&P 500이 며칠 좀 쉰다 할지 저는 좀 쉬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쭉쭉 올라가면 너무 또 이제 제가 목표치를 4,000에서 4,100 사이라고 그랬는데 금방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쉬었다 간다면은 어쨌든 그 지금 4,100 부근에 200일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50 정도, 이 정도가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데 이제 S&P 500이 보시면은 이제 급반등이 나왔고요. 또 100일선에 딱 걸쳐 있어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매물대랑 지금 겹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쉬어갈 만한 이제 구간이고, 쉬어갈 때 조금 이제 급하게 쉴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왔다고 보여요. 그래서 피로감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잡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갭 메우기가 지금 됐습니다. 갭 메우기 이후에 웬만하면 쉬어갑니다. 이런 데서. 그리고 미국 시장이 안 가는데 우리 시장 혼자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경계감을 보이면서 옆으로 횡보 정도 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따라잡기 하지 마시고 FOMC 금리 결정 이후에 시장 반응을 보시면서 그 이후에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뭐 이제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EU 쪽에서 2035년부터 27개국 회원국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방안이 27개국이 다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법안을 만들 거고요. 법안 통과시키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성장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질 걸로 봐야 되겠죠. LG 쪽이 전장사업부가 또 2분기 연속 흑자 달성됐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뭘 또 의미를 하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쪽이 생산 차질이 확실히 완화가 됐다. 인포테인먼트 쪽이 많이 납품이 됐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 오히려 관련주들이 괜찮겠구나, 실적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폴란드 원전이 이제 상당히 좀 안 좋은데 오늘 원전주들 보게 되면은 그다지 뭐 큰 어떤 하락은 없죠. 그게 이제 한국하고 2단계 부분에 있어가지고 협력 의향서를 체결할 걸로 보기 때문에 하단 지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려면은 뭔가 이제 또 다른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어쨌든 하방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또 러시아가 그 흑해 곡물 협상 참여를 중단한다는 뉴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곡물주들이 올라가는데요. 곡물주들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마시고요. 물려 계신 분들 오히려 이번 구간을 좀 탈출하는 그런 부분으로 삼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오히려 좀 안 빠지죠.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질 줄 알았더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뭐 러시아가 이렇게 하더라도 정조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주식시장에 좀 쌓이고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어쨌든 곡물주들은 좀 단기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심 섹터는 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2차 전지,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방산, 신재생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곡물주보다는 재건주가 더 낫다고 보실까요? 재건주도 타이밍이 좀 이르다고는 보고 있고요. 지금은 네. 뭐 트레이딩 형태로만 접근하시면 좋겠고, 곡물주든 재건주든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뭐 매수는 좀 꺼려지는 그런 섹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주목되지만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계속해서 재건에 대한 기대도 놓여 있고요. 다만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돼야 될 것 같고, 또 러시아 쪽의 반격은 또 이어집니다. 천연가스 못 잠그겠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 곡물 쪽으로 또 수출 금지하는 쪽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곡물 사료주에 또 모멘텀 돼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미국도 우리 장도 좀 쉬어갈 가능성을 예상해 주셨고요. 쉬어가는 과정에서 과연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그동안 눈치 보면서 안 했던 질문이고요. 오늘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 지금 이 시점, 어쩌면 이런 시장의 부진한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또 당분간은 우리가 정말 수익을 정말 잘 거뒀었던 그런 분위기가 참 가까워지기는 어렵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쪽을 담아야 할지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진짜 눈치 보면서 제가 그동안 질문 안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시점,
미국 주식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시면 초록불, 우리 주식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바닥에서의 회복력이 미국장이 워낙 좋아서요. 그리고 우리 장도 정말 잘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과연 앞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쪽 주식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초록색, 우리 한국 주식은 빨간색입니다. 보시죠. 세 분 모두 빨간불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네, 방송 시간에 눈에 언급 드렸지만은 미 증시하고 민감성, 연동성 또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도 안 좋고요, 홍콩 증시도 아주 안 좋습니다. 이따 한번 언급 드리겠지만은 그런 미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증시, 홍콩 증시도 보고 가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증시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떠한 이제 미 증시는 어떠한 지금 이제 실적이라든지 지표라든지 이렇게 좀 상당히 혼동스럽고 혼조고 양면성이 좀 부딪히는 시장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주식에 관심을 갖기엔 좀 너무 리스크가 있고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도 관심을 갖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면서 미 증시, 중국 증시, 전반적인 유럽, 아시아 증시를 보고 가면서 대응을 단기적으로 짧게 현재로서는 신중하게 대응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미국 주식보다 우리 국내 주식이 더 나은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뭘까요? 네, 지금 워낙 저점 바닥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회복력에 있어서는 증시가 어떠한 이제 시그널 반전 트리거에 의해서 이제 전개된다면은 오히려 상승폭은 우리가 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해봅니다. 네. 네. 과매도 차원, 낙폭 과대 측면에서 우리 장이 더 매력 있다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외국인도 그러한 부분들 때문인지 우리 장에 대한 관심 이어집니다. 오늘 장중에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 매수 전환하는데요. 180억 정도 코스피를 사고 있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저는 이제 그 11월 금리 인상 이후에 글로벌 시장 또 반등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잘 아는 미국 주식들은, 이제 대형주들인데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죠. 저는 이제 정보 차원에서 국내 주식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제 입에서 나오는 것도 미국 주식 얘기 안 나오니까요. 한국 주식 얘기 나오니까 한국 주식 하시면 되고 굳이 미국 주식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따라잡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잘 아는 쪽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둘 다 올라갑니다. 네. 둘 다 상승할 수 있다. 금리 인상의 정점을 확인하고 회복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해 주셨고요. 최태규 전문가님은 미국 주식보다 우리 주식이 나은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네, 우리 주식도 잘못하면서 미국 주식까지 눈길 준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미국 증시에 이제 중심적으로 매매를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그들 종목군에 있어서의 눌림이라든가 상담 보이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안 하는데 그냥 미국 증시가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낭패를 볼 가능성도 높고요. 특히 우리하고 미 증시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상하한 선이 정해져 있지만 걔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보면 그들이 더 지수가 마이너스 10%, 11% 걔는 빠져버려요. 그만큼 변동의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증시에 대해서 매력을 가져야 되는 건 결국 우리가 항상 봐왔던 종목이, 주식은 맨날 흐름을 봐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가. 그랬을 때 좀 눌림이 왔네, 아니면 좀 더 떨어지겠네, 이러한 것들 감각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미국 것이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미국이나 우리나 거의 커플링하면서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거 좀 매매하고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변동과 위험을 낮추는 전략으로 잘 아는 것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세 분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장 다시 한번 121선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한 양봉으로 4%대까지 상승하면서 121선 돌파 시도 두 번째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안착하면서 상승 추세로 가닥을 잡는다고 보시면 초록불, 상승 추세 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상승 추세로 가닥을 잡는 시그널로 보시면 초록불, 상승 추세 가기 어렵다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의견 확인해 보시죠. 윤겸 전문가 노란불, 최태규 전문가 초록불, 신기수 전문가는 빨간불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네, 삼성전자가 지금 뭐 다시 저번 주에 이어서 좀 재돌파하려는 그런 뭐 좀 희망적인 차트에서 신호 메시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삼성전자도 갈 길이 멀고요. 이거는 뭐 이제 뭐 반발 매수일 수도 있고 수급에 의한 외인의 이제 진입일 수도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재용 부회장도 회장으로 등극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광폭적인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난 타계 부분하고 전자제품에 의한 그 수급 부분 이런 부분이 아직도 올 하반기까지는 좀 난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속적인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이거 이제 단기 반등에 의한 이제 또 조정 횡보 박스상에서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산적한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박스권을 탈피하기엔 아직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보셨고요. 최태규 전문가님은 탈피할 수 있다고 보시네요. 네, 뭐 저는 일정 부분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가장 큰 근거는 시장 상승입니다. 지금의 시장 상승 저는 일정 부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차트를 중심으로 매우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차트 보시면은 요런 캔들은 굉장히 어찌 보면 매력적인 겁니다. 강하게 올라갔다가 두 번 다시 한번 갭 메우고 다시 한번 세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 더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더 가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종목 볼 때 일단 저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자리는 이런 자리예요. 결국 이 자리에서 계속 위아래 공방 2주 나왔죠. 그 치고 올라가니까 레벨업 됐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보여질까? 결국 여기서 공방한다라는 건 요 윗단 여기까지 보이는 거예요. 62,500원까지는 전 열려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자리는 어떨까라고 했을 때 좀 매물대도 없어요. 그럼 그 위에 있는 매물대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 자리는 또 그 이전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예요. 그래서 65,000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62,500원 1차 목표 가능하고요. 좀 더 간다면 65,00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62,500원, 65,000원 1, 2차 목표가로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반대로 신기수 전문가님은 또 하락을 예상해 주셨어요. 상승 추세 전환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횡보를 보시는 건가요? 네, 횡보를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뭐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차트가 좀 이뻐요. 좀 이제 차트만 보면은 이제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근데 사실 그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 이제 바닥이 내년 1분기 뭐 전망들이 강하지도 않아요, 지금. 그렇게 예상들은 하지만은 적어도 이제 그 메모리 가격 바닥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야지 뭐 그 상승 추세로 가든지 반등이 제대로 나오든지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올라가더라도 한 62,000원 단이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아니면은 박스권 121선을 상단으로 하는 박스권도 상당히 유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삼성전자는 바닥은 잡았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려면은 메모리 업황 바닥론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반격해주면서 삼성전자가 자율 반등을 좀 더 해줄 수 있다는 의견과 디램 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못한다면 이 선이 현재 구간이 박스권 상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오늘 윤겸 전문가 해주셔야 되겠네요. 눈치와 단기 대응의 시장입니다. 네, 단기 대응을 하면서 계속 눈치 보기를 해야 되는 시장일까요? 네. 뭐 미증시 같은 경우 이제 빅테크 기업 이제 애플, 인텔이 그래도 실적을 좀 좋게 보여주면서 반등을 이끄는 촉매제가 좀 됐습니다. 근데 이제 9월 그는 PC죠. 개인 소비 지출 이 부분은 예상치하고 크게 격차는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 물가를 잡는 데 있어서는 큰 아주 좋은 호 지표는 아니다라는 부분이 지금
좀 불안한 부분을 따라가고요. 지금 고용 비용하고 주택 판매도 특히 부동산 부분이 썩 지금 좋지 않습니다. 기미가. 그래서 이제 둔화에서 침체로 가는 시그널이 아닌가. 이런 게 이제 기업들 실적하고 대비되는 양면성이 충돌하는 이런 부분이 좀 혼란스러운 장세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곧 FOMC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도 또 중간 선거를 의식하지는 않을 수는 없거든요. 또 민주당이 또 여기서 좀 수세에 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이 선거에서 좀 이겨서 우리 증시에는 좀 플러스되는 부분, 기존의 그 뭐 IRA 그런 정책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공화당의 이제 하원 말씀드린 대로 장악 때문에 이게 좀 앞으로 좀 또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카드를 꺼내느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75로 가는 거는 이제 뭐 약간 대세인데 12월 달 금리를 갖다가 이제 뭐 0.5냐 또 0.75냐 아니면 그 발표할 때 뉘앙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기대해 보고 싶은 거는 이제 뭐 민주당 정부에 좀 도움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 그런 뉘앙스가 좀 나와서 미 증시가 좀 다시 반등하는 좀 촉매제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연준의 발표를 심도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하튼 간에 지금 지표 부분이 지금 썩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역시 그 물가, 고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건 단기간에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장은 결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전으로 갈 걸 그럼 대비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따르는 이제 달러가 킹 달러를 넘은 황제 달러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여하튼 간에 지금 달러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봐가면서 미증시의 우리의 민감성, 연동성에 의해서 주의 있게 보시면서 연준 발표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요, 곡물가가 이제 곡물가 폭등의 지금 귀환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했는데요. 푸틴이라는 인물이 지금 쉽게 이 전쟁을 종료하거나 물러설 기세가 안 보입니다. 이 푸틴이라는 인물이 이 전쟁에서 그냥 어설프게 물러나다간 자기 뭐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위상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끝까지 아마 물고 늘어져서 장기화되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곡물가 변동성을 잘 또 주의 있게 지켜보시면서 여하튼 간에 곡물가 원자재가 올라간다는 건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주의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또 우리가 뭐 미증시를 당연히 따라가는데 아세아 증시도 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 시진핑 산 연임하면서 홍콩 증시가 엄청 지금 뭐 계속 연일 연주 뭐 연달해서 하락세를 변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는 뭐 지정학적인 시진핑 3인 연임에 대한 불안감, 투심이 약화되면서 또 외인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 또 홍콩도 환율 이런 부분이 악재가 겹쳐갖고 지금 뭐 연일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우리 증시가 또 아세아 증시, 중국 증시, 홍콩 증시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도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같이 미증시랑 함께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증시 변수로는 푸틴이 지금 이제 곡물 관련주에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협정을 파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 하여튼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사우디의 이제 빌산만 왕세자 이 사람도 이제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하여튼 뭐 왕이 찬탈을 위해서 이제 거의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과 이제 뭐 인권 문제, 원유 문제가 충돌되다 보니까 러시아에 줄을 대고 윈도도 방문하고 이런 뭐 탈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하여튼 증시에 이런 부분도 좀 혼란을 준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국내 증시는 제가 코멘트에 남겼듯이 좀 이런 시장은 아직은 당분간은 연말까지 좀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변동성에 의한 이런 지표 변화를 주목하시면서 짧게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당분간은 연말까지는 그렇게 현명한 대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폴란드 원전 뭐 1단계는 이제 미국 기업이 가져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에서 지금
협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전주도 좀 다시 한번 좀 변동성을 보시고요. 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좀 네옴시티 그 수주 관련해서 이제 방문을 합니다. 하여튼 뭐 이게 좀 돌아가는 복잡한 정세 속에서 탈세계화 정세 속에서 하여튼 우리나라 정부가 뭐 외교도 좀 잘하고 증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좀 해서 증시를 안정되게 좀 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설주도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정부 정책주로서 이제 12대 국가 전략 기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주 항공 이런 부분 뭐 양자 부분 뭐 AI 부분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을 또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섹터는 언급드렸던 원전 관련주 말씀 좀 드리면서 체크해 보시고 정부 정책주로 이제 우주항공이 또 언급됐습니다. 다시 한번 또 우주항공 움직임 이런 걸 같이 관련해서 전반적인 돌아가는 시황과 증시 상황 다른 나라도 좀 보시면서 단기적 대응을 눈치 보기장이니까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정도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비상경제민생회의 지난주에 있었던 이 회의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그중 하나가 또 2032년입니다. 2032년에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2단계 달 탐사 계획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걸 종합해서 또 금요일에 12대 전략 기술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세계 영역이 최고 기술 대비해서 90%까지 도달했다고 봤거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차세대 통신, IT 묻고요. 그리고 배터리, 차세대 통신 이 세 가지 영역이 지금 그 3대 전 세계에서 최고 기술력에 거의 육박하는 기술력이고 앞으로 2027년까지 5개 더 늘린다는 계획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원전과 우주항공을 주목하자는 의견을 윤겸 전문가가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원전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일단 폴란드 원전 1단계 수주에 실패했다는 소식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제한된 하락이죠. 매수 관점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원전주 매수 의견 없으시면 중립 의견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 가장 1번으로 밀고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원전입니다. 워낙 규모도 크고 그리고 이걸 수주받았을 때 또 우리나라의 달러가 유입되면서 환율에도 도움을 주고 또 수출에도 분명히 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산업인데요. 이 정책 성공할 수 있을지, 주가 역시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 바닥권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분 의견 보시죠. 최태규 전문가가 초록불이시고요. 윤겸 전문가는 초록불,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가 빨간불을 주셨습니다. 두 분이 초록불, 한 분이 빨간불이신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빨간불 주셨어요? 예, 그 폴란드 수주가 그 1단계가 안 되면서 지금 약간 불확실성이 생겼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이 좀 있어야지 이제 제대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단기 모멘텀이 오늘 계약서 쓰게 되는 거 가지고 오늘이나 내일 아마 쓸 것 같은데 그 2단계에 대한 협력 의향서죠? 그 협력 의향서죠. 참 계약서가 아니라 예. 협력 의향서 쓰게 되는 것만으로 과연 모멘텀이 될까에 대해서 살짝 조금 의구심이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15,000원 위로 올라서야지 오히려 반등이 좀 더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좀 횡보하면서 모멘텀을 좀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하단은 지지가 될 걸로 보지만 상방으로 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 타이밍이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하락은 지금은 뭐 우려할 건 아니지만 반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15,000원 선 위로 올라섰을 때 접근하자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초록불 주신 분 두 분이신데요. 윤겸 전문가님 의견 주셨고 최태규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일단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들 같은 경우는 그 원천 기술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후쿠시마 그 원전 폭파되면서 회사 자체가 거의 풍지박살 나가지고 그냥 어찌 보면 호껍데기만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얘네한테 주었다라는 것은 어차피 미국하고 폴란드의 관계 때문에 일차를 준 것이고 결국 웨스팅하우스한테 갔다라는 건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한수원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5월 달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원전에 대해서 협력했을까? 그 다음에 왜 웨스팅하우스에 있는 임원들이 국내에 왔을까? 그 다음에 요번에 소송 걸은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자기네들 몸값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고 결국 웨스팅하우스 아니면 한수원이 일 처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것들을 부각시킨 부분이고 결국 폴란드가 웨스팅하우스 미국한테 줬다라는 것은 일단 관계 때문에 그런 거고 얘네만 봤을 때 결국 안 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우리 한수원한테 주겠다라는 부분을 줬습니다. 결국 폴란드 같은 경우 우리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프랑스인데 그 수주했을 때 그 계약 금액을 봤을 때 막 프랑스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거의 그 절반 거의 뭐 속되게 절반 값으로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그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금액으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팅 쪽으로 손잡았다라는 것은 결국 관계 때문에 그런 거고 결국 웨스팅 자체가 뭔가를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추후 잘 보면 결국은 한수원하고도 1차 물량이 들어갈 것이고 2차 같은 경우도 뭐 한수원 하면서 폴란드 그 원전 그거에 대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다면 마이너스 10%, 15% 나와야죠. 이걸 오늘 같은 하락은 겁주기예요, 겁주기. 큰 그림에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폴란드가 미국과 우리 손을 모두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공 능력과 가성비 그 품질을 봤을 때 우리나라 원전을 이길 나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원전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사우디는 인도, 러시아, 중국,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은 좀 껄끄럽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손을 다 잡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 신국가 경신하면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기대감 시장에 녹아들고 있는데 과연 누구의 손을 또 사우디는 들어주게 될까요? 마지막 코멘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의 코멘트고요. 더 센 놈이 온다. 네, 시장 버텨줄 만한 센 놈이 와줬으면 좋겠는데 최태규 전문가님? 네, 제가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아유, 그걸 빼먹었네요, 제가. 다른 분들은 이 시황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한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요거 하나만 하면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하고 더 센 놈이 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 측면에서도 난 더 세게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 거래소 차트 보면서 제가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거래소 차트 좀 나오면 나왔죠? 자,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 7월 달의 흐름이 우리 지금 10월 달에 나오고 있고 결국 지금의 흐름, 특히 그냥 오늘 하루의 캔들만 놓고 보더라도 이날 고점 친 2295까지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음봉 나와도 됩니다. 결국 양봉, 음봉 큰 워낙 갭 떴다 보니까 아래 꼬리 달고 그냥 이 정도로 끝나. 그다음에 내일 음봉 괜찮아요. 왜? 결국 이러한 모양새 나온 다음에 치고 올라가겠다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거고 지금의 흐름은 충분히 그러한 모양새가 연출됩니다. 그러면 자, 양봉, 음봉 나오면서 지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가게 되면 이때하고 똑같아요.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일주일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또 한 번 레벨업 되는 일주일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이번 주 FOMC 회의 제가 봤을 때 크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파월 입장에서도 그냥 여기다가 초치고 뭐 이럴 건가라고 했을 때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왜? 다음 주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10일 날 있는 CPI 발표인데 CPI 분위기상 뭐 유럽 쪽에서 지금 물가 올라가는 수준으로 봤을 때 이번 CPI 코어 인플레이션 다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과연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한번 하방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래도 이 연준 12월 달에 속도 조절할 거야 라고 해서 시장이 한번 좀 윗방향으로 배팅할 거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의 상승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견조하게 갈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 금요일 날 CPI 발표됐을 때 한번 퉁 치고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무시하고 올라갈 것이냐. 지금 시장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올라갈 이유 없다. 산적되어 있는 악재가 무지하게 많지만 무시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시장 자체가 정상적이냐?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 또 뭐 4%, 5% 올라가는 이러한 자체가
과연 정상적인가?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또 3, 4% 빼고 이런 엄청난 종목이 이렇게 크게 변동을 준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이 허약하다라는 겁니다. 이 허약하다라는 그 자체가 결국은 쉽게 올라갈 수도 있고 쉽게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글로벌 최고의 애플이 17%나 올라가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올라가니까 좋지만 그렇게 올라간다는 그 자체가 시장은 그렇게 정상적이진 않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삼성전자 좀 목표가 높이 잡았지만 저는 결국 걔가 6개월이나 1년 지나는 그 시점에 난 5만 원도 깰 수 있는 환경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봐요. 뭔 소리야, 62,500원, 65,000원 목표 잡아놨는데 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시장의 이러한 상승은 거짓 상승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지금 한 달 전부터 걱정하지 말고 윗방향 보자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는 있지만 지금 이러한 상승은 앞으로 있을 크나큰 충격이 올 거라는 것을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올라가는 건 어차피 시장 자체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또 반등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반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최근에 보여줬던 2134 저점 깰 거니라고 했을 때 저는 저거 깬다라고 봐요. 시점은 모르지만 깰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거 깨게 되면 삼성전자 5만 원 깨집니다. 날 욕해도 돼요. 2년 전에 삼성전자 막 그 고점에서 이 가격 못 본다고 했을 때 참 많이 욕먹었지만 지금 어때요? 반토막 났잖아요. 왜 그럴까? 시장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환경 아니고요. 결국 이 금리 올리다가 동결시키고 이런 때는 일정 부분 더 가겠지만, 동결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위태롭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 동결시켰다라는 건 추후 버티지 못하고 깨지는 기업 국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나올까요? 과거 금리 이렇게 올려놓고 동결시키고 깨지는 상황에서 안 깨진 적이 없어요.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더더욱 2년 전에 너무 오버슈팅 했기 때문에 반드시 깨지는 상황이 저는 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 즐기시되 너무 좋게 긍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조심조심 하면서 즐기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더 센 놈이 온다. 이건 뭘까? 우리 주말에 뉴스 보면 이제 코로나 변이 8개가 지금 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대요. 거기다 이제 독감까지. 결국 그 이전에는 왜 코로나 증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신고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독감 오고 이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병원 간단 말이에요. 병원 갔을 때 이제 그러한 것들 데이터들이 이제 좀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코로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한 차례 더 갈 수밖에 없다. 왜? 백신 맞은 거 그거 다 이제는 이제 몸속에서 이 효과가 떨어질 시점에 와 있단 말이에요. 계절적으로도 겨울이고. 그랬을 때 결국 앞으로 시장이 종목들 보면 뭐 백신주, 키트주, 또 마스크주 다양하게 있어요. 이들 종목 보면 어때요? 그냥 바닥에서 빌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한 번쯤은 지금 자리쯤에서는 한 번쯤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내가 꺼내놨는데, 맨 위에 있는 게 마스크 하면은 또 이제 웰크럼부터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트 하면은 이 시젠을 비롯한 다양한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백신 쪽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자, 차트 잘 보면은 결국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여기 저점 만들어 놓고 추가적 하락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시장 같은 애들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살짝 눌림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마스크 같은 경우는 차트는 내가 봤을 때 제일 예뻐요. 그러면 이런 애들 우리가 목표를 어디까지 봐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애들은 풍풍 치게 되면 일단 목표는 이 60일 이평선까지는 그냥 열어놓는 거예요. 열어놓고 그러면 이제 윗단에 있는 매물대까지 우리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여러 가지 섹터 다음부터 출연하면 좀 갖고 나오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우리 이 센놈 이거로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군들 제가 봤을 땐 지금 매력적으로 한번 분할 매수해가지고 겨울을 한번 지켜보는 것. 겨울이라 그래서 막 1월, 2월까지 갈 필요 없어요. 결국 11월, 12월 이 정도면 결판 나요. 그리고 이제 1월, 2월은 끝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개월, 2개월을 봤을 때
뭐 키트가 될지 백신이 될지 마스크가 될지 모르지만 차트 위치로 봤을 땐 한번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도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감기 안 걸리고 넘어가기를 정말 지금 만반의 태세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트리플 데믹 가능성에 대해 얘기가 나오죠. 감기, 독감, 그리고 코로나, 여기에 호흡기 바이러스까지, 예, 이 세 가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좀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개장방송 하면서 은근히 코로나 관련 수혜주가 움직이더라고요. 오늘 지금은 GH 신소재, 음압병실 관련주고요. 휴마시스 한 차례 움직였고요. 레몬이라는 마스크주가 이달 초에 한 차례 29%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확대 수혜주, 매수 관점 의견이시면 초록불, 아니시면 빨간불, 불만 빨리 확인할게요. 코로나 확산 수혜주, 매수 관점 의견이시면 초록불, 그 반대이시면 빨간불입니다. 보시죠. 네, 신기수 전문가만이 빨간불, 나머지 두 분은 초록불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추천주 동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2월 기준금리 인상폭 둔화 가능성에 우리 시장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1%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한 양시장, 이 코스피는 조금 상승폭을 둔화하나 싶더니 현재는 다시 1% 넘는 상승폭으로 움직이면서 229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69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러시아의 곡물 수출 협정 철회 가능성에 곡물 관련 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애플의 깜짝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 LG 이노텍을 포함한 관련주들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이 3분기 실적에 따라서 종목들이 좀 흐름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마토 티켓 업데이트는 오랜만에 쉬어갑니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업데이트 현황, 보유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상훈 전문가가 티켓 5장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계십니다. 그 밑으로는 신기수, 윤겸 전문가가 각각 티켓 4장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모습이고요. 새롭게 합류하신 최태규 전문가의 활약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할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새롭게 최태규 전문가가 합류하고 있는 강한 녀석들입니다. 오늘 세 분의 오전장 마무리하는 전략을 종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기수 전문가가 하이로코리아, 최태규 전문가가 에이티넘 인베스트, 윤겸 전문가가 제노코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원전, 방산, 또 창투사까지 원전주부터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하이로코리아를 원전주로 가져온 게 아니고요. 조선주로 가져왔습니다. 하이로코리아는 이제 22년도에 올해 이제 예상 수주가 2,154억 정도, 작년보다 50%가 늘고 매출액도 늘고 이럴 걸로 지금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이 회사가 중동 지역에 현재 그 플랜트 발주가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플랜트하고 LNG까지 이제 발주가 증가가 되고 있고, LNG 쪽에는 지금 LNG 수요가 갑자기 커지면서 LNG 쪽에 이제 플랜트들이 미국 쪽에서 지금 LNG 쪽을 하고 있죠. 수요를 하고 있고요. 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밸브 중에 이런 플랜트나 조선 쪽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반도체용 밸브가 있어요. P3 투자한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수주를 또 이제 기대를 또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지금 타이밍상으로 괜찮은 게 뭐냐면은 이 회사가 하는 피팅 밸브는 이제 개장용이에요. 성광이라든가 태광 이런 데서 하는 거는 뭐냐면 용접용 밸브입니다. 용접용 피팅 밸브는 그 초반에 많이 들어가요. 배 같은 것들 만들게 되면은. 그리고 개장용 피팅 밸브는 굉장히 정밀한 거라서 이제 중반 이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제 하이로코리아의 개장용 피팅 밸브들이 이제 들어갈 차례예요. 영업이익률이 그 작년까지 9.8%에서 뭐 13.66% 이 정도였는데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에 20% 이상 지금 될 걸로 보는 게, 이게 이제 개장 피팅이 상당히 좀 이제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개장용은 보통 이제 용접용보다 상당히 좀 이제 정밀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내년도 기준으로 PER 9배, 그다음에 7배,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내후년까지 성장한다는 소리죠. 지금은 이제 뭐 성광이나 태광 같은 데도 괜찮아요.
예, 그쪽도 용접용 밸브도 상당히 지금부터 괜찮을 걸로 보지만 어쨌든 타이밍상으로 지금은 이제 개장류 쪽이 갑자기 이제 급하게 실적이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이로코리아 지금 골라봤고요. 차트상으로도 지금 올라갔다 지금 빠지고 요즘에 이제 조선 쪽의 기자주들이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는데 매수 아까 제가 이거 원고 보내드릴 때가 23,300원 부근이었는데 살짝 올라갔네 한 2% 정도. 현재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목표가는 25,500원. 이번에 나왔던 고가 부근이고요.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가 부근 18,5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 이 조선 관련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삼성전자 쪽의 수주 역시도 잡히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5,500원, 손절가는 18,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의 종목이었고요. 이어서 윤겸 전문가 종목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는 제노코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아까 전에 그 관심 섹터에서 언급 드렸듯이 이제 정부가 12대 미래 먹거리 섹터 산업에 대해서 지원 부분하고 여러 가지 이제 비전 부분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제 우주항공의 무선통신, 이제 항공에는 이제 통신 부분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중요하죠. 교신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기업은 또 우주항공 관련해서 무선통신에서 또 기술력을 상당히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하고 또 공급 계약을 또 체결해서 공급이 진행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재무도 괜찮고요. 양호하고, 이제 상반기 전년 동기 비해서 실적도 올해 1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하고 당기 순이익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상 저점 구간에 거의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진입하신다면 종가에 한번 진입을 추천 말씀드리고요. 18,000원대 이쪽은 아마 거의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우상향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1차 목표가로는 한 22,000원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1차 22,000원을 통과한다면 25,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여력과 상승을 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우주항공 관련해서 정부 또 관련 수혜 기대주가 보이기 때문에 제노코를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항공우주에 납품하고 있는 제노코입니다. 정부 정책 수혜주로 우주항공을 1순위로 보고 있는 윤겸 전문가. 제노코의 매수가는 종가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태규 전문가의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투자 포인트는요? 네, 지난주에 그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 있었죠. 거기서 이제 주로 나왔던 게 주력 산업 수출 전략, 해외 건설 인프라 수주 확대, 중소 벤처기업 지원, 요런 얘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될 텐데 중소벤처기업 지원, 결국 이 벤처 창투사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지만 이들도 좀 바닥권에서 좀 움직임이 연출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종목을 한번 보면 먼저 움직이네. 그 다음에 오늘 가야 될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 얘가 가야 될 것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자 먼저 한번 차트 보면요.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대성창투고,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아주 아이비 투자, 맨 밑에 있는 게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장 끼를 부렸던 건 가운데 있는 아주 아이비 투자예요. 얘 같은 경우 자꾸 윗꼬리 달았는데 지금 3거래일 동안 지금 거래량이 없는데 보면 거래가 없어요. 위에서 나왔던 거래에 비해 거래가 없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거 거짓 조정이니까 더 간다라고 보고, 결국 이런 아주가 치고 가고 그 다음에 이 대선 같은 애들도 올라갔다가 조정 주고 다시 치고 가게 되면은 이런 에이티넘 같은 경우도 그냥 위까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티넘 같은 경우 지금 매수가는 그냥 보합 지금 보합이죠. 2,725원. 여기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1차 목표가는 60일 이평선 살짝 내려오는 이런 자리 한 3,030원까지 우리 1차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목표가는 한 3,2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3,030원이라는 목표가 보고 우리 한번 매수 들어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이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의 수혜주로 엮일 수 있는 건 연결고리는 결국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의지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그러한 것도 플러스 우리 창투사들도 엄청나게 빠졌어요. 근데 올라간 부분이 없는데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걸 보여줬는데 얘는 아직 안 갔다라면 얘도 한번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거래량이 없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거래량이 없다라는 건 무지하게 많이 빠졌어요. 무지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져도 난 안 팔겠다라는, 그냥 안 팔겠다라는 사람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올라가게 되면 내가 이 정도 올라가 가지고 난 못 팔지. 그러면 여기서 움직이는 거래량은 수급 주체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사고 팔고 하면서 그냥 분위기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한번 딱 느낌이 오면 확 싸버리거든요. 확 싸버렸을 때 윗꼬리 다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 샀을 땐 그냥 잘 안 보일 때는 그냥 VI 걸리는 가격에다가 매도 걸어놓고 딴 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창투사의 상승세에 키 맞추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030원, 손절가는 2,390원 제시했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 일정 있는데요. 최택규 전문가님. 네, 제가 6시에 합니다. 월요일 날 꼭 6시에 하는데 뭐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종목 대응만 잘하면 아주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매수할 종목, 그 종목을 찾자. 어떤 게 있을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방향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눌림목 시에 매수할 종목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후 6시 최택규 전문가의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죠. 세 분 모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죠. 11월에 FOMC와 중간 선거 일정 전후까지 시장이 어떤 쪽에 또 큰 변동성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